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6월 9일 수요일 밤 9시 29분입니다. 오늘 한국은 1% 가까이 좀 하락을 했는데요. 다른 나라들도 다 많이 빠졌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기 살펴보시면 아시아장인데요. 오늘 마감한 아시아장인데, 일본은 0.3% 정도, 뭐 중국 본토는 대부분 상승, 0.2에서 0.3% 상승 마감. 물론 이게 주요국은 아닙니다만은, 뭐 태국, 인도네시아, 뭐 그리고 필리핀, 베트남 이런 데들은 1%씩도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분위기가 아시아장을 보면은 뭐 강력한 매도세가 등장했다라기보다는 혼조했다, 혼조했다라는 게 딱 맞을 것 같아요. 그 왜 혼조하겠습니까? 목요일 날 밤 그리고 FOMC 회의라는 이벤트를 앞뒀으니까 그 혼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관적인 그런 흐름이 나타난 게 아니고 한국이 그냥 제일 많이 빠진 겁니다. 한국 코스피가요. 코스피가 0.9% 빠졌으니까 제일 많이 빠졌고요. 이게 의미가 있으려면 다른 나라 증시들도 한 1%, 2%씩 빠져줬어야 좀 이제 어떤 의미가 있겠죠. 근데 아무튼 오늘 한국만 빠졌어요. 한국만 빠졌다는 걸 일단 보실 수가 있겠고, 그렇다라고 해서 오늘 뭐 한국 주식시장만에 딱히 뭐 큰 악재가 있었냐? 그렇지도 않아요. 뭐 가만히 뉴스 같은 거 보시면은 그냥 뭐 글쎄요, 한국만의 이슈라고 한다면 지금 옵션 만기주라는 거, 선물 옵션 동시 만기주라는 거, 그 정도가 하나의 이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특별한 이슈도 없이 그냥 뭐 수급적인 이유에 의해서 좀 조정이 나왔다라고 아직까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쯤 이런 이야기를 드렸죠. 콜옵션이 가야 될 자리에서 못 갔다라는 이야기를 어제 한번 드리긴 드렸어요. 가야 될 자리에서 못 가니까 일단 밀리긴 밀렸습니다. 밀리긴 밀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방금 전에 이야기를 드렸지만 오늘의 이 하락에 대해서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 이유를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먼저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뭐 제가 어디까지를 이 상승 중 눌림으로 볼 거냐. 한 425 정도까지는 좀 괜찮다고 봐요. 425 정도까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졌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진 거의 절반 정도 되는 자리가 425쯤 됩니다. 정확하게 절반인지는 모르겠는데 대략적으로 보면 한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25까지는 저는 뭐 눌림으로 보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일주일쯤 전에 이미 드렸긴 했는데요. 혹시나 잊어버리셨을까봐 해서 한번 일단 더 이야기를 드리긴 드리고요. 물론 430을 깼어요. 오늘 430이라는 자리를 깨긴 깼는데 뭐 솔직히 지난주에 워낙 강하게 올랐고 지난주 주봉상 의미있게 처음으로 이 주봉상 430을 돌파한 짝 했기 때문에 이번 주에 뭐 살짝 되돌리는 거 정도는 뭐 이 정도는 있을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뭐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이게 첫 번째 이유. 제가 어떤 눌림의 한계로 보는 건 425다. 근데 일단 뭐 하락했지만 428 정도 되니까 아직 뭐 425 정도까지는 좀 멀었다 라는 이야기 일단 먼저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로 보는 거는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졌잖아요. 5월 달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빠졌는데 반등이 어디까지 올라왔냐. 반등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한 425 정도까지 올라왔으면 다음번에 하락 N자로 좀 속 시원하게 가는 거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근데 어떻게 됐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진 걸 다 되돌리지 않았냐. 물론 고점이 여기라서 아직 고점까지 뭐 닿지는 않았으니까 엄밀히 따지면 100%다 되돌린 건 아닌데 사실상 이 정도면 거의 100%다 되돌린 거죠. 그래서 아무튼 진정으로 코스피가 진정으로 코스피가 약하고 맛이 갈 거면은 이까지 올라와서는 안 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까지 올라와 보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만큼 하락한다라고 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겠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또 그리고 또 이유를 한 가지 또 더 대보자면, 여기 오늘의 하락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세 번째 이유를 하나 더 대보자면요. 이게 지금 중요한 이벤트들 전에 재료를 확인하기 전에 먼저 자빠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의미를 크게 부여하기는 어렵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밤부터 해서 오늘 밤에 10년물 국채 금리, 오늘 저녁에 미국 10년물 국채 입찰이 있고, 내일은 ECB 통화정책 회의, 그리고 뭐 미국의 물가지표, 그리고 미국의 30년물 국채 입찰이 있고, 내일이 중요하죠. 내일 밤에 이벤트가 많이 있죠.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6월 초부터 이야기했다시피 6월 FOMC 회의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시장은 그 FOMC 회의 이후에 나타나는 움직임이 뭐 진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벤트 전에 이렇게 빠지는 거는 오히려 일단은 좀 개인적으로는 좀 건전해 보인다, 뭐 이런 표현도 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승을 하기에 더 건전해 보인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정도 이유를 드렸죠. 자, 간단하게 얘기해서 425를 중요한 자리를 보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반등을 너무 많이 해버렸다. 그래서 여기서 또 하락이라는 이야기를 하기는 조금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 또 하나는 중요한 이벤트 전에 빠졌다라는 거, 이렇게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고, 그래서 아무튼 그 세 가지 이유를 들어가지고 오늘의 하락이 그렇게 일단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도 꺾일 수 있어요. 이렇게도 꺾일 수 있긴 한데,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시장이 꺾이는 거는 좀 하여튼 이렇게는 잘 꺾이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안 그래도 일부 분들이 이제 둥근 천장형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도 이제 그 의심을 하고 있어요. 그 둥근 천장형이 뭐겠습니까? 이렇게 보통은 이게 뾰족하게 이렇게 꺾이지만은 둥근 천장형이라는 거는 오르다가 힘에 붙여가고 이런 식으로 자빠지는 게 둥근 천장형 아닙니까? 그죠? 이 뾰족한 천장형, 둥근 천장형 이런 모습이 될 텐데, 둥근 천장형으로 꺾일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 이번에.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긴 하는데,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자리가 워낙 중요한 자리라서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번에 어떤 얘가 변곡을 만들 거면은 분명히 이 변동성을 동반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리적으로도 좀 그래요. 심리적으로도 사실 요즘 너무 여러분들 좀 시장이 좀 평화롭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까? 그죠? 막 들었다 놨다 해야 마음이 좀 불편하고, 여러분들이 마음이 불편하고, 저도 마음이 불편하고, 그래야 보통 시장에는 어떤 큰 기회가 왔었잖아요. 우리가 쫄릴 때마다 사실 큰 기회가 왔었잖아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근데 지금 우리 마음 심리적인 측면에서 예전과 같은 그런 극단적인 어떤 심리적 변화가 있는 그런 시세가 나왔냐고요? 아니죠. 네. 그래서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긴 봐요.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분명히 이렇게 변동성을 동반하면서 뾰족하게 꺾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긴 보는데요. 아무튼 지금 일단 시장은 어쨌든 이 단기적으로나마 일단 아래쪽으로 방향을 틀긴 틀었고, 개인적으로는 어딘가에서 반등을 또 하긴 할 것 같은데, 반등 못할 수도 있겠죠. 나는 둥근 천장형일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씩 뭐 들어가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락 쪽으로. 그렇지만 일단 뭐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나 아무것도 안 하겠다. 제가 말씀드렸던 기준은 어디라고요? 425나 아니면은 뭐 420, 뭐 다시 고버스가 뭐 2040원을 돌파한 장 하거나, 아니면은 뭐 425 정도를 뭐 강하게 붕괴시키거나, 뭐 마침 425에 21선이 지나기도 하네요. 그죠? 저는 어쨌든 이런 라인을 강하게 붕괴시켜야 된다라고 봐요. 왜냐면은 말씀드렸다시피 두 번째 이유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졌는데 반등이 여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뭔가 더 강력한 힘이 나와서 정말 중요한 자리들을 깨주지 않는 한은 일단 아래쪽으로 좀 보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뭐 제가 뭐 다음에 숏을 베팅을 한다라고 하면은 일단 425를 강하게 붕괴시키면서, 그 자리가 21선이겠죠? 21선을 강하게 붕괴시키면서 무슨 일이 생기면 이제 그때 한번 고려를 해보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더 확실한 건 420을 붕괴시키는 거, 그죠? 2040원 다시 돌파한 차 가면은 또 다시 강하게 보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이래저래 해서 오늘 뭐 빠지긴 했는데 그렇게 일단 큰 의미를 두고 보고 있지는 않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둥근 천장형일 수도 있어요. 그죠? 뭐 세상에 무슨 일이, 뭐 국제유가 작년에 보셨잖아요. 국제유가가 세상에 마이너스도 갔다 오는 세상인데 무슨 일이든 안 일어나겠습니까? 그죠? 어쨌든 둥근 천장형일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번에 난 둥근 천장형인 것 같고 베팅을 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또 한번 둥근 천장형이다 라는 부분에 또 베팅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거기에 별로 이렇게 동조하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뭐 투자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니까, 둥근 천장형이 나올 수도 뭐 있긴 있겠다. 그럴 가능성 저는 낮게 보지만 베팅 해보실 분들은 어쨌든 뭐 그럴 만한 가치는 있어 보인다 라는 이야기 정도 뭐 일단 드려보겠습니다. 아무튼 이벤트까지 확인해야 되고 그렇긴 한데, 엄밀히 따지고 보면 어쨌든 시장은 지금 당장 아래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죠? 누가 뭐래도. 그러니까 그러면은 둥근 천장형에 베팅 해볼 수도 있다고는 봅니다. 저는 더 기다리겠다라는 겁니다. 저는 더 기다리겠다. 여유 있으신 분들은 뭐 해볼 수도 있다고 보고요. 아무튼 뭐 저는 안 하겠다. 저는 425가 붕괴되거나 아니면 420, 2040원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 드렸고요.
네, 해외 시장 뭐 한번 슬슬 살펴보시죠. 한국 시장 그래서 아무튼 뭐 상승 중 뭐 눌림인 것 같다라고 본다. 뭐 이런 이야기 정도 좀 드렸고요. 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가 아무튼 또 약하긴 약합니다, 여러분들. 그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인버스가 또 다시 중요한 라인들을 또 다시 돌파한 척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코스피가 살아나면은 인버스 뭐 어쨌든 코스닥 시장도 코스닥 인버스도 죽을 거고 그러니까 아무튼 뭐 아직까지는 뭐 코스닥 시장은 확실히 불안해 보이긴 합니다, 여러분들. 코스닥 시장은 조금 좀 느낌이 좀 싸하긴 싸해요. 코스닥 시장은 제 생각엔 앞으로 지수가 오르더라도 얘는 성과가 좀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여기 이게 4월 중순부터 해갖고 5월 초까지 해서 이렇게 빠졌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중요한 1400도 지금 안착을 못했거든요. 1400 넘어가지도 못했어요, 이번에.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1400을 지금 저항으로 여기면서 이렇게 해서 꺾여 내려가면은 이거 하락연자로 가겠죠, 이 정도면은. 예, 이런 건 가능성이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이미 좀 굉장히 좀 분위기가 안 좋아 보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전 세계가 오버슈팅으로 가겠다라고 하면은 뭐 다시 한번 1400 위쪽으로 올라올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는데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금융시장 이벤트 확인을 아직 안 한 상황이라 혼조한 상황이라 뭐라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일단은 뭐 지금 상황에서 코스닥 시장은 확실히 약해요. 그죠?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는 여기 빠졌던 직전 고점까지 다 올라왔는데 코스닥은 확실히 반등이 없긴 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약한 거는 매도 가야 되는 거고 강한 건 매수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게 기본인데 일단 코스닥 시장은 확실히 힘이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좀 염두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뭐 코스피 오버슈팅 나오고 이러면 또 하방 경직성 나오면서 또 계속 좀비처럼 또 옆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보긴 보는데요. 아무튼 뭐 일단은 코스닥 시장은 이래저래 코스닥 대형주 쪽은 우리 안 쳐다보는 게 좋긴 하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대형주 쪽의 미래는 좀 어두워 보인다. 코스닥 대형주란 얘기는 뭐 제약바이오 뭐 이런 것들의 미래가 굉장히 어두워 보인다라는 겁니다. 오래간만에 제약업종지수 이렇게 일봉상인 뭐 일봉 몇 년치를 보면요, 그죠? 이제 뭐 여기 있는 이 자리들은 이제 넘지 못하는 어떤 진짜 무거운 저항 자리가 됐습니다. 엄청나게 무거운 저항이 쌓였어요. 아무튼 코스닥 제약업종은 이제 그죠? 이제 거의 좀 맛이 갈 모양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코스피가 계속 살아있고 미국 주식시장이 계속 오르면 좀비처럼 옆으로 벨벨벨벨 기면서 아주 그냥 오랫동안 기간 조정을 이어갈 거고 여기서 주식시장이 제가 생각한 시나리오대로 꺾여버린다면은 또 다시 엄청나게 암울한 또 그런 미래를 또 겪어야 되겠죠. 자, 아무튼 아직까지 아리까리한 상황입니다. 뭐 지표를 어떤 중요한 지표 발표나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무튼 제가 여기서 뭐 이렇다 저렇다 특별히 이야기할 만한 건 없는 것 같고요. 뭐 아무튼 오늘 풋옵션들 좀 살아나고 있으니까 뭐 일단은 조금 더 살아나긴 살아나겠죠. 예. 뭐 일단 조금 더 빠질 수는 있을 것 같다. 그렇지만 어디선가에서 반등하면서 다시 상승 시도를 할 것 같다라는 게 일단 뭐 제가 보고 있는 시장이긴 합니다. 오늘 지수 하락 마감했는데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또 다시 이제 1117원대에서 또 저항을 확인하고 일단 또 단기적인 저항을 확인하고 살짝 일단 뭐 저항을 맞고 내려오는 모습이 보이긴 하고 있네요. 원달러 환율 이 그림 잘 보셔야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졌는데 현재 반등이 1117원까지 밖에 안 올라오고 있다라는 점을 일단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 아무튼 1110원 자리에 지지선이 있고 1117원 자리에 저항이 있다. 요 안에서의 싸움이 어떻게 되려나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벤트가 나온 다음에 움직일 것 같아요. 그죠? 네, 한국장은 이 정도 이야기를 하고요. 하여튼 뭐 중국은 올랐다. 뭐 일본은 좀 빠졌다. 뭐 전반적으로 혼조한 모습이다. 이런 이야기를 뭐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아무튼 지금으로선 그래서 특별히 드릴 이야기는 없다라는 거고 지금 현재 이제 유럽장도 혼조합니다. 그죠? 유럽의 대장인 독일은 0.4% 정도 빠지고 있고, 독일이 한 3거래일 동안 어딘가를 넘지 못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일단 오늘 하락을 하고 있긴 한데, 그렇다라고 해도 독일 증시를 여러분들 잠깐 살펴보시면, 여전히 일단 밑에 일단 지지선들이 많이 있긴 많이 있습니다. 이 독일 증시를 보면서 제가 하여튼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확실히 슈팅을 줘야 할 타이밍에 슈팅을 안 주니까, 그러니까 콜옵션이 가야 될 타이밍이 있는데 가야 될 타이밍이 안 가니까 이렇게 밀리긴 밀린다. 물론 지금 이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지지선들이 많아요. 굉장히 지지선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라서
뭐 쉽사리 꺾이지는 않을 것 같고,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뭐 쉬어가는 시나리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아직까지는 제가 아침에 그렸던 시나리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중요한 지지선 앞두고 뭐 살짝 조정받고 이런 식으로 바로 올라갈 줄 알았더니, 바로 슈팅 나올 줄 알았더니, 일단 여기서 한번 뭐 이렇게 그죠? 일단 이렇게 한번 쉬는 쪽으로 지금 방향이 잡혀가고 있고, 저는 그러면 쉬고 나서 올라간다라는 쪽으로 일단은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아무튼 하락을 보기에는 여기서부터 위에서부터 빠졌던 거에 대한 반등도 너무 세게 나왔고, 하여튼 뭐 이래저래 좀 모양들이 좀 그렇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미국 주식시장은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뭐 어제 오늘 뭐 조금씩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한데요. 하여튼 그래요. 미국 시장도 아무튼 당장 막 빠질 생각은 그렇게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긴 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지난주는 계속 죽을만 하면은 중소형주하고 S&P에 있는 어떤 전통적인 주식들이 막 시장을 살려주고, 어젯밤에 또 전통적인 주식들하고 전통적인 주식이라는 표현이 맞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대략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IT 대형주 말고 뭐 기존의 금융주라든가 뭐 일반적인 굴뚝주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건데, 하여튼간 어젯밤 이제 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또 나스닥이 살아나와서, 나스닥 IT 대형주들이 또 S&P하고 뭐 이런 애들을 또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라 아주 그냥 자기네들끼리 그냥 뭐 돌려막기 하면서 지수를 빠뜨릴 생각이 일단 별로 없어는 보이긴 해요. 제 생각에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밤에 미국 또 상승 마감하면은 그죠? 또 한국장 풋옵션이라든가 뭐 이런 쪽은 또 분위기 안 좋겠죠. 한국장 하락은요. 하여튼 뭐 그래요. 지금으로선 어쨌든 저는 뭐 무엇도 여전히 하지 않을 거예요. 뭐 조금 오르고 조금 내리고 요즘에 박스권 안에서 이렇게 신나게 놀고 있는데, 아무튼 전 여전히 뭔가를 하기는 좀 애매한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벤트 끝나고 나면은 뭐 좀 뚜렷하게 보이겠죠, 그죠? 뭐 보이지도 않는데 뭘 할 수는 없고, 하여튼 그래서 저는 계속 놀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늘 미국장이 이제 하락 마감을 해버리면은, 근데 일단 미국 시장도 분위기는 좀 안 좋을 것 같긴 해요. 예를 들면 이게 S&P인데요. S&P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또 갭상승 출발해갖고 음봉으로 막 하락 마감까지 해보세요. 하락 마감까지 한다라고 한다면은, 그죠? 그렇게 되면 어쨌든 좀 별로 분위기는 당분간 이 조정이 좀 더 이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보시면은 전고점을 지금 이제 뭐 넘지 못하는 이런 모습 보이고 있는데, 이게 이게 넘어갈 생각이 있으면 솔직히 오늘 밤 정도에 빨리 넘어가는 게 좋아요. 사실 이제 어제 넘어가는 게 사실 가장 좋긴 좋았는데, 상승을 보는 분들 입장에서는. 근데 일단 못 넘어갔죠. 못 넘어갔으니까 뭐 넘어갈 거면 오늘이라도 빨리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이 지금 전고점에서 3거래일이나 놀았거든요. 그러면 사실 오늘쯤 넘어가 주는 게 맞긴 맞는데, 어떻게 되려나 모르겠네요. 근데 오늘도 못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좀 아래쪽으로 좀 빠지겠죠. 그러면 당분간 이 자리는 좀 무거운 저항이 확인됐다라고 해서 좀 비리비리하긴 할 거예요. 어디까지 비리비리하냐? 말씀드렸다시피 한 4170이라는 자리가 중요한 자리인데, 아마 또 요 안에서 또 사람 그죠? 못 살게 또 굴 것 같아요. 요 안에서. 나스닥도 그렇겠죠. 여러분들 나스닥도 오늘 밤에 어떻게 마감하느냐. 오늘 밤도 지금 뭐 보니까 일단 시장은 갭상승 출발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갭상승 출발했다가 쭉 미끄러져서 아래로 내려오면은 또 다시 이제 또 싸한 안 좋은 모습도 나오겠죠. 그럼 또 시장이 또 밀려 내려오겠구나. 물론 얘가 밀려 내려와 봐야 밑에 또 지지선들이 또 이 정도? 여기 어디 있는 것 같습니다. 13,600 정도? 여기 어디에 또 어떤 지지선이 있으니까 또 지루하게 또 박스권은 또 나오겠죠. 하여튼 그래요. 아무튼 오늘 밤에 이제 지금 한 4거래 이제 나스닥이 상승하고 있는데, 3거래일인지 4거래일인지 이 흐름이 이제 멈출 거냐 아니면 더 갈 거냐가 이제 오늘 밤에 결정될 것 같아요. S&P도 그렇겠죠. S&P도 뭐 보시다시피 지난 한 3거래일 뭐 이 정도 대충 이제 이런 패턴을 갖고 최근 3, 4거래일 움직였는데, 여기에서 이제 오늘 밤에 이제 멈출 거냐 아니면 더 갈 거냐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 위주로 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미국이 오늘 돌파하면서 또 위쪽으로 날아간다라고 하면은 이제 한국 시장이 오늘 하락했던 건 더욱더 의미가 없어지긴 하겠죠.
뭐 반면에 이제 여기서 얘가 이제 미국도 좀 내려와서 다시 박스권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솔직히 한국 시장은 벌써 어쩌면 미국이 박스권으로 가는 걸 선반영한지도 모르겠어요. 미국이 하락했다고 해서 여기서 한국이 개파락하면은 오히려 또 반등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좀 들고, 하여튼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여전히 이런 상황에서는 일단 아무것도 할 생각이 없고요. 중요한 이벤트까지는 이래저래 좀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도 뭐 여러분들께 어떤 단서를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만 헷갈리게 하는 게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특별히 뭐 지금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 상황이고, 아무튼 한번 숏배팅 하실 분들은 둥근 천장형으로 꺾일 것이다 라는 부분에 배팅 하실 분들은 뭐 그런 생각 드시는 분들은 뭐 조심스럽게 한 번 정도는 뭐 들이대 볼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둥근 천장형으로 꺾인다 라고 한다면요. 그런 점들. 둥근 천장형으로 진행된다라고 한다면은 어딜 넘어가면 안 될까요? 430.3을 다시 돌파한 척하면 안 되겠죠. 여기서 예를 들어 숏배팅을 했다 칩시다. 둥근 천장형 나와서 숏배팅 했다 치는데 다시 430 돌파한 척 하면은 그러면 숏배팅한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다시 430을 넘지 않는 한에서야 둥근 천장형으로 배팅한 분들이 좀 이제 배짱을 튕기면서 갖고 가볼 수 있는 거고, 어쨌든 다시 430 돌파한 척 하면 또 의미 없어진다. 이런 이야기 일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여기까지 할게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